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 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봄입니다. 목련꽃도 확 피었어요. 어제까지는 이게 봉우리가 봉글봉글 졌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활짝 피었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항상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주택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그 비과세 특례를 살펴볼 텐데요.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저도 같이 공부할 겸 여러분과 같이 심도 있게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내용입니다. 화면을 바꾸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저와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 우리 세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소득세법 89조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파산 선고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소득이라든가 농지에 대해서 이제 교환이라든가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양도소득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택입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역시 비과세 규정을 이제 두고 있는데 이 내용이 89조에 우리 두고 있는 1항 3호 그리고 4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소득세법 89조 2항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 2항의 내용입니다. 1세대가 주택과 하나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또는 분양권 있잖아요. 특정 요건은 충족한 분양권. 자, 취득 시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일 겁니다. 분양권을 이제 소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게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항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비과세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서조항에서 하지만 우리가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그리고 빈집법 특례에 따른 자율주택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 시행 기간 중에 거주를 위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게 오늘의 핵심 사항입니다. 즉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는데 오늘은요 여러분 분양권은 제외하고 분양권은 다음 시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때 과연 이 주택을 양도하는데 비과세를 해주는데 어느 범위까지 어떤 내용까지 확장해서 해주느냐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관건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법조문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항은 삭제가 됐지만 15항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마음을 가다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항에서가 이제 89조 2항 단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이 경우란 그러니까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빈집법 특례에 따른 어떤 뭐 자율주택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주는데 이 단서 조항이잖아요. 이게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잘 보십시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 이제부터 열거하는 9가지 사항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1주택 그리고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때가 첫 번째입니다.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보시면은 내용을 좀 볼게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하고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다음 조건을 보셔야 돼요. 종전주택, 일반주택이잖아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이때 물론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여러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사항입니다. 9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 사항.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요.
일시적 1주택과 그리고 1조합원 입주권 취득을 했는데 이때는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간을 경과해서 종전주택을 양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어떤 요건이냐면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그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에 조합원 입주권 취득했잖아요. 종전주택 갖고 있었는데 1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 종전주택을 이제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고 3년이 경과돼서 양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조합원 입주권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해서 이 주택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신규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신규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3년 이내에 그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전주택은 어떻습니까? 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라든가 완성된 후에 신규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혹은 3년이 비록 경과됐다 그러더라도 신규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그때는 역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자, 5항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1주택하고 이제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제 그 내용 중에 크게 큰 테마로 보면 첫 번째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세 번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이제 시행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도정법 등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부셔버리면 우리가 거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로 살아도 됐는데 월세로 살아도 되지만 하지만 내 자가로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대체주택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그 대체주택은 어떻습니까?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그런 주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체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특례를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요. 잘 보셔야 돼요.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주택 하나 갖고 있던 내 종전주택이 부셔가지고 이제 신규주택이 나왔는데 그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이 전부 이사를 해서요.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등의 그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라든가 완성되고 난 후에 3년 이내에 그 대체주택, 임시적으로 취득했던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당의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본 테마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번엔 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게 네 번째는요.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 중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은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과 그 밖의 주택을 자 여기 잘 보세요. 주택을 국내에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고 상속받은 그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고 여러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난히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럼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이 그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셔야 되세요. 어떠한 조합원 입주권을 우리가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느냐, 즉 특례를 적용을 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느냐, 이거는요. 자, 관로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만이 해당이 됩니다. 자, 피상속인 상속 개시 당시에 주택이라든가 분양권이 없고 그냥 하나의 조합원 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그 조합원이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이 됩니다. 이렇게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 하나와 그리고 일반 주택, 그 밖의 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그때는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하는 그 밖의 주택, 즉 일반 주택은 어떠한 주택이냐 보시면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이 이제 모두 완료 후에 취득한 신축 주택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개시 당시, 자,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도 상속 개시 당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일반 주택도요. 상속 개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에 의해서 사업 시행 완료 후에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된다는 사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반 주택과 관련돼서 또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그렇지 않아 돌아가시는 분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의해서 사업 시행 완료 후에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이 해서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이라든가 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의해서 그 사업 시행 완료에 취득한 신축주택이 있다. 그럼 그건 제외된다는 내용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과 관련돼서 이게 테마, 이제 큰 테마에선 첫 번째인데요. 이게 네 번째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안 역시 상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는 좀 확장됐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과 일반 주택 및 그리고 일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헷갈리죠, 여러분.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중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역시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두 번째가 조합원 입주권인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주택이라든가 보유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 하나, 그리고 공동 상속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에는 상속점이 가장 큰 사람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 상속 개시 당시 주택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분양권, 하나의 우리가 주택으로 보는 것들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상속받은 분양권과 일반 주택, 그리고 일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던 중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우리가 비과세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용을 좀 보시면은 제1호의 주택, 상속받은 주택, 제2호의 조합원 입주권,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 다른 주택이라든가 분양권이 없는 피상속인이 주택이라든가 분양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4호의 분양권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조합원 입주권 피상속인이요. 조합원 입주권도 없어야 되고 주택도 없어야 돼요. 근데 분양권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때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그리고 일반 주택이죠. 자, 상속 외의 원인을 취득한 일반 주택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상속에 의해서 이렇게 취득한 거는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확장판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 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요. 어떻습니까? 사망부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경우에 그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 사망이고, 사항이 일시적 1주택과 역시 1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경우에 이때는 3년이 경과해서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어떻습니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비과세를 해줬잖아요. 그 규정을 적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자, 여러분 숨 차시죠? 자, 이제 엄청 중요한 게 앞에서 여러분 지금 5가지 봤어요.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았다. 그때 비과세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3년이 경과돼서 일반 주택을 팔았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특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비과세를 해준다.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중에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거주하기 위해서 자가로 사월고 싶어가지고 대체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그 대체주택을 사업 시행 완료 후에 주택이 신축되고 나서 일정한 요건 충족된 그 이후에 이 대체주택을 팔았다. 그때 비과세를 해준다. 이게 세 번째 사항이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상속과 관련된 거잖아요. 상속받은 초합원 입주권과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나. 그러면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1세대 주택으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 상속받은 분양권 이렇게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일반 주택, 그리고 상속 외의 일반 원인에 의해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비과세로 봐주겠다. 즉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 상속받은 분양권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확장판으로 봐가지고 비과세 규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5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아, 숨찹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로 이제 6번째 사항입니다. 자, 8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거봉양 세대 합가 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역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좀 쉽습니다, 여러분. 1주택이라든가 1조합원 입주권 또는 1분양권 그리고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동거봉양 세대 합가 후에 그 최초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자, 내용만 보시면은요. 이렇게 뭐 주택 하나만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조합원 입주권 하나만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분양권 하나만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주택과 분양권을 갖고 있다든가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식 세대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이 많아지게 되면요. 집이 두 채가 될 수도 있고 여기다 플러스 조합원 입주권 두 개가 합칠 수도 있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 그리고 분양권 하나, 주택 둘 해서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 두 채, 그리고 분양권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모든 주택을 비과세해 준다는 게 아니고 최초로 양도하는 그러니까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최초 양도하는 주택 하나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을 해준다는 게 6번째 사안입니다. 큰 테마 3번째죠. 자, 8항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항에서가요. 우리 혼인 합가 후에 최초 양도하는 주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거봉양 합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집 한 채 아니면 집 한 채하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 아니면 집 한 채하고 분양권 하나 아니면은 조합원 입주권 하나 아니면 분양권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서 문바와 같이 주택이 두 개가 되고 두 채가 되고 조합원 입주권 두 개 합쳐져서 네 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택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권이 두 개, 주택 두 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 두 채 아니면 거기다 플러스 조합원 입주권 하나, 분양권 하나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모든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최초 양도주택에 대해서만이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 특례를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셨죠? 다음으로 10항 8번째 사안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여기 쉽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앞에 5가지가 힘들었지 지금은 좀 쉽습니다. 단답식이죠. 자, 8번째는요.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 중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이때도 문화재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확장판입니다. 자, 비과세 규정을 해준다. 자, 국내 일반 주택 하나의 그 양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농주택입니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 중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도 역시 이농주택도요 제외해가지고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례 우리 아시죠? 자, 이농주택도 제외해가지고 일반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확장판이죠. 국내에 하나 있는 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3항 내지 5항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9가지 사안이 어떻습니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자 15항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상속인이 조합원 입주권, 자, 주택이 없이 피상속인이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요 상속인이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만 선택해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서요 어떻습니까? 아까 네 번째, 세 번째 6항, 7항이죠. 네 번째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주택 보유한 경우에 그 비과세 특례라든가 아니면은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 상속받은 분양권 그리고 그 이외 일반 주택 그 외 이제 있었잖아요. 쭉쭉쭉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할 때 어떻습니까? 다 피상속인 상속계 시제 보유한 그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이 아니고요. 이때는 상속인이 선택해야 돼. 딱 하나만. 상속인이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상속과 관련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일반 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첨부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되니까 이 사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디까지 하면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히 저도 힘들거든요. 어려워가지고 많이 들어갈까? 부칙까지 막 여러분 여기 부칙 보이시죠? 제가 버벅거리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넣은 내용이고요. 여기다가 제가 조금 더 입힐 겁니다. 입혀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되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다룰 텐데 어디까지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어렵지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특례 내용이 있는지 그렇게 깊이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9가지 특례 사항이 있구나. 이 특례 사항에 대해서 각각 들어갔을 때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될까? 이 사안을 여러분에게 점검해 드리는 게 제가 그게 좀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담 세무회계와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약하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담 세무에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일상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 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